오늘 영상은 장과 뇌 시리즈 마지막 3편이에요. 지난 영상들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1편에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행복할 때 분비되는 세로토닌, 그 호르몬의 95%가 뇌가 아니라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2편에서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풀어드렸어요. 장이 어떤 경로로 우리 뇌를 조정하는지, 미주신경부터 면역, 염증, 그리고 단세 지방산까지 4가지 경로를 다 살펴봤죠. 자, 이제 마지막 편입니다. 오늘은 가장 실용적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난 영상을 보시고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유산균을 먹으면 좋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궁금해 하셨어요. 그 답을 오늘 드릴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해야겠어요. 여러분, 시중에 판매되는 유산균 제품들 있죠? 광고에서 기분이 좋아진다,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산균들 중에서 정말로 정신건강에 효과가 있는지 임상시험으로 증명된 제품은 손에 꼽을 정도예요. 대부분의 유산균은 장 건강에 좋다는 검증만 받았지 기분에 영향을 준다는 검증은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다고 불안하다고 유산균 사드시는데 효과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효과가 입증된 유산균들이 따로 있어요. 그걸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사이코바이오틱스라고 해요. 사이코바이오틱스, 좀 어려운 단어죠?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사이코바이오틱스가 정확히 뭔지, 어떤 균주들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시중 제품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인이라 정말 다행인 이유까지 차근차근 다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시면 더 이상 유산균 매대 앞에서 헤매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1부 사이코바이오틱스가 뭔가요? 먼저 용어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새로운 단어가 2개 나왔는데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바이오틱스. 이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산균이에요. 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살아있는 미생물 전체를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에요. 마트에서 파는 유산균 영양제, 요거트에 든 균, 김치에 든 균. 프로바이오틱스예요. 두 번째, 오늘의 주인공 사이코바이오틱스. 이건 좀 다른 개념이에요. 프로바이오틱스 중에서 정신건강에 임상적으로 입증된 효과가 있는 특정 균주만 따로 부르는 이름이에요.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를 실제로 낮춘다는 게 임상시험으로 증명된 균주들이죠. 이 용어는 2013년에 만들어졌어요. 아일랜드 더블린의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정신과 의사 테드 디넨 교수와 신경과학자 존 크라이언 교수가 처음으로 제안했죠. 두 분이 장내축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세요. 그래서 두 단어를 비교하면 이렇게 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에 좋은 모든 유산균, 사이코바이오틱스는 그 중에서도 정신건강 효과가 검증된 특정 균주들, 사이코바이오틱스가 더 좁은 개념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사이코바이오틱스는 균주 단위로 효과가 입증돼요. 균주가 뭐냐면은 같은 종류의 유산균이라도 세부적으로 다른 형제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락토바실러스 헬베티커스라는 유산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R0052 형제가 있고 다른 형제들이 있어요. 같은 헬베티커스인데 R0052만 우울증에 효과가 입증됐어요. 다른 헬베티커스 형제는 같은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유산균 영양제 살 때 그냥 락토바실러스 헬베티커스 들었어요.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R0052 같은 정확한 균주 번호까지 표시돼 있어야 해요. 이 부분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우선 사이코바이오틱스가 무엇이고 왜 균주 번호가 중요한지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사이코바이오틱스가 어떻게 우리 기분을 바꾸는 걸까요? 4가지 작용을 합니다. 첫째,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요. 세로토닌, 가바, 도파민 같은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의 전구체를 직접 생산해요. 둘째, 미주신경을 자극해요. 2편에서 다뤘죠? 장에서 뇌로 가는 통신선이요. 사이코바이오틱스가 이 통신선에 좋은 신호를 보내요. 셋째, 단쇄 지방산을 만들어요. 특히 부티리스란이라는 물질인데요. 이게 뇌 염증을 줄이고 BDNF, 뇌의 비료라고 부르는 물질을 늘려요.
넷째, 장 점막을 회복시켜요. 장이 새는 걸 막아서 전신염증을 줄여요. 이 네 가지가 다 합쳐져서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단순히 장에 좋다 수준이 아니라 정말 우리 정신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해요. 본격적으로 어떤 균주들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2부, 임상시험으로 입증된 베스트 5 균주.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메모하시면서 보셔도 좋아요.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 이걸 의학에서 RCT라고 하는데요. 가장 신뢰도 높은 연구 방법이에요. 이 RCT로 효과가 입증된 사이코바이오틱스 균주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위부터 차례대로 갈게요. 먼저 1위입니다. 락토바실러스 헬베티커스 R0052와 비피드박테리움 롱검 R0175 복합제예요. 이름이 좀 길죠? 그냥 헬베티커스 R0052 더하기 롱검 R0175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 균주 조합의 효과는 뭐냐면요. 우울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낮춰줘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는 거죠. 근거 연구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2011년 영국 영양학회지에 실린 메사우디 박사팀의 연구예요. 일반인 55명에게 30일 동안 이 두 균주 복합제를 먹게 했어요. 한 달이에요. 한 달.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우울 점수가 50% 감소했고 불안 점수가 30%나 감소했어요. 그리고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잖아요. 의미 있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균주는 만성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에게, 막연히 우울한 분에게 가장 추천해요. 제품으로는 프로바이오스틱이나 세레비움이라는 이름으로 시판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일부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자, 2위로 넘어갈게요.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1714예요. 이 균주는 좀 다른 효과가 있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코르티솔 분비를 줄여주고 인지 기능을 개선시켜요. 2016년 트랜슬레이셔널 사이키아트리에 실린 알렌 박사팀의 연구예요. 건강한 성인에게 4주 동안 이 균주를 먹게 했어요. 결과를 볼게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코르티솔이 덜 올라갔어요. 그리고 작업 기억력이 좋아졌어요. 작업 기억력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뇌파 검사에서 알파파가 증가했어요. 알파파는 우리가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일 때 나오는 뇌파예요. 그래서 이 균주는 만성 스트레스로 머리가 멍해지신 분, 직장인, 브레인 포그를 호소하시는 분에게 추천해요. 제품으로는 젠플로어라는 이름이나 그냥 1714라는 균주 번호가 명시된 제품을 찾으시면 돼요. 3위입니다. 락토바실러스 람노수스 JB1. 이 균주는 2편에서 잠깐 나왔던 균주예요. 기억하세요? 미주신경 자르면 효과가 사라진다는 그 충격적인 실험에 쓰였던 균이에요. 이 균주는 불안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어떻게? 뇌에서 가바라는 진정물질의 수용체를 조절하는 거예요. 가바 수용체가 잘 작동하면 불안이 가라앉아요. 근거 연구로는 2011년 PNAS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예요. 굉장히 권위 있는 학술지죠. 브라보 박사팀의 연구인데요. 동물 실험에서 불안과 우울 행동이 확실히 줄었어요. 그리고 이 효과가 미주신경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까지 명확히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균주는 불안증, 공황장애 경향이 있으신 분에게 좋아요. 다만 한 가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간 임상시험은 동물 실험만큼 일관된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도 작용 메커니즘이 가장 명확한 균주 중 하나라서 5위 안에 넣었어요. 4위로 갑니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299V. 이 균주는 우울증 환자에게 효과가 있어요. 우울 점수를 낮춰주고 인지 기능을 개선했어요. 2019년 사이코 뉴로엔도크리놀로지에 실린 루드즈키 박사팀의 연구예요. 주요 우울장애 환자 79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연구는 항우울제를 이미 먹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한 그룹은 항우울제만 먹었고 다른 그룹은 항우울제와 함께 이 균주를 먹었어요. 8주 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균주를 같이 먹은 그룹이 인지 기능이 더 좋아졌어요. 특히 키뉴레닌 경로, 우울증과 관련된 대사 경로인데요. 이게 정상화됐어요.
그래서 이 균주는요, 항우울제 복용 중인데 머리가 흐리멍덩하다고 느끼시는 분에게 추천해요. 단,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고 드세요. 여기서 한국인에게 정말 좋은 소식 하나 드릴게요. 이 락토바실러스 플란타rum은요, 김치 발효 과정에선 자연스럽게 나오는 균이에요. 그러니까 김치를 잘 드시면 자연스럽게 섭취가 가능해요. 이 부분은 사부에서 더 자세히 다룰게요. 자, 마지막 5위입니다. 락토바실러스 카제이 시로타. 이 이름 익숙하시죠? 야쿠르트에 들어있는 그 균이에요. 그래서 야쿠르트 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사이코바이오틱스 베스트 5에 당당히 들어가는 균주예요. 효과는요, 스트레스성 복통을 줄이고 기분을 안정시켜요. 2016년 베네피셜 마이크로부스에 실린 카토 카타오카 박사팀의 연구예요. 시험 스트레스를 받는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8주 동안 이 균을 먹게 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코르티솔 상승이 억제됐고 복통이 줄었고 수면의 질도 개선됐어요. 시험 스트레스가 엄청난 의대생들에서 이런 효과가 나왔다는 건 의미가 커요. 그래서 이 균주는 스트레스성 위장장애가 있으신 분, 그리고 일반인의 기본 관리용으로도 좋아요. 가장 좋은 점은요, 가장 접근하기 쉽다는 거예요. 야쿠르트 시리즈 제품에 들어있어요.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죠. 자, 5가지 균주 모두 정리해드렸어요. 이름이 어렵다고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 영상 다시 보시거나 제가 더보기 설명란에 정리해서 적어드릴게요. 이제 가장 실용적인 이야기로 가볼게요. 마트에서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3부 시중 제품 고르는 5가지 체크 포인트. 자, 마트나 약국에 가셨다고 상상해 보세요. 유산균 제품 매대 앞에서 수십 가지 제품이 있어요. 뭐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죠? 5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체크 포인트, 균주 번호까지 표기되어 있는가. 가장 중요해요. 제품 라벨을 자세히 보세요. 단순히 락토바실러스 람노수스 들었어요, 이렇게만 적혀 있으면 안 돼요. 락토바실러스 람노수스 지지 또는 락토바실러스 람노수스 JB1처럼 종 이름 뒤에 알파벳 숫자 번호까지 적혀 있어야 해요. 번호가 없다는 건요, 그 회사가 어떤 균주를 썼는지 표시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임상 효과를 보장할 수 없어요. 고급 화장품 살 때 성분표 보시잖아요. 유산균도 똑같이 봐야 해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보장균수 CFU를 확인하세요. CFU라는 단어 처음 들으시죠? 콜로니 형성 단위예요.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균의 숫자예요. 사이코바이오틱스 효과를 보려면 하루에 몇 마리가 필요할까요? 최소 10억 마리, 보통 100억 마리 이상이 필요해요. 라벨에 100억 보장, 이런 식으로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해요. 여기서 또 하나 체크하실 게 있어요. 유통기한까지 보장 100억인지 제조 시점에 100억인지 확인하세요. 제조 시점이라고 적혀 있으면 유통기한쯤 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어요. 유통기한까지 보장되는 제품을 고르시면 더 좋아요. 세 번째 체크 포인트, 다정복합제인가. 다정복합제라는 건 여러 종류의 균주가 함께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한 가지 균주만 들어있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균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시너지를 내거든요. 특히 추천하는 황금 조합이 있어요.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이 함께 들어있는 제품. 이 두 균주 그룹은 작용하는 곳이 달라요. 락토바실러스는 주로 소장에서 활동하고 비피도박테리움은 주로 대장에서 활동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먹으면 장 전체를 커버하는 거예요. 네 번째 체크 포인트, 프리바이오틱스가 함께 들어있는가. 프리바이오틱스, 이것도 새로운 단어죠? 천천히 설명할게요. 프로바이오틱스가 유산균이라면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이예요. 유산균이 좋아하는 식이섬유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이눌린, 프락토올리고당, 갈락토올리고당 같은 게 있어요. 이름은 어려운데 라벨에 그냥 이눌린 함유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유산균만 먹는 것보다 먹이까지 함께 든 제품이 훨씬 효과가 좋아요. 이렇게 둘 다 들어있는 제품을 신바이오틱스라고 불러요. 신바이오틱스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5번째 체크 포인트, 캡슐 형태와 코팅 기술. 여러분, 우리 위는 정말 강한 산성이에요.
위산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일반 유산균은 위에서 다 죽어요. 장까지 못 가요. 그래서 장형성 코팅이라는 기술이 필요해요. 위산을 통과해서 장에 도착해야만 캡슐이 녹는 거죠. 또는 이중 캡슐 기술도 있어요. 캡슐 안에 캡슐이 들어있는 거예요. 라벨에 장까지 살아가는 위산 보호 코팅, 이중 캡슐 이런 표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게 없으면 비싼 돈 주고 산 유산균이 위에서 다 죽고 장에는 도달도 못해요. 자, 5가지 정리해드렸어요.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균주 번호, 보장 CFU, 다종 복합, 프리바이오틱스, 장형 코팅 5가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피해야 할 표시가 있어요. 100가지 균주 함유. 이런 광고 문구 조심하세요. 많이 들어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증된 균주가 들어있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가격이 너무 저렴한 제품 이것도 의심해 보세요. 양질의 사이코바이오틱스는 원가가 비싸요. 자, 이제 정말 좋은 소식을 드릴 차례예요. 한국인이라서 정말 다행인 이유 들려드릴게요. 4부 한국인의 축복 김치, 된장이 천연 사이코바이오틱스. 여러분 좋은 소식이에요. 진짜로 좋은 소식이에요. 비싼 영양제 안 사도 됩니다. 이미 여러분 냉장고에 세계 최고의 사이코바이오틱스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한국 전통 발효 음식이에요. 김치, 된장, 청국장.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먼저 김치예요. 김치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균이 뭔지 아세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이에요. 어디서 들어보셨죠? 네, 맞아요. 좀 전에 베스트 5에서 4위로 소개한 그 균이에요. 우울증과 인지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그 균. 이게 김치에 자연스럽게 들어있어요. 따로 영양제로 안 사도 되는 거예요. 연구 근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2014년 박건영 교수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에요. 잘 익은 김치 1g에 사이코바이오틱스의 유산균이 무려 10억 마리 이상 들어있다는 거예요. 1g이에요. 김치 한 젓가락이면 충분한 양이죠. 그리고 한국영양학회에서 2019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어요. 김치를 8주 동안 꾸준히 드신 분들의 우울감 점수가 23%나 감소했어요. 8주, 2달이에요. 단순히 김치 드세요 수준이 아니라 임상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드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3가지 팁 드릴게요. 첫째, 잘 익은 김치가 효과가 가장 좋아요. 적당히 신맛이 나는 김치요. 너무 새 김치는 발효가 덜 됐고 너무 신김치는 너무 많이 됐어요. 적당히 익은 게 가장 균이 활발해요. 둘째, 너무 짠 김치는 헹궈서 드세요. 나트륨 부담이 있으니까요. 물에 살짝 헹구는 정도면 충분해요. 셋째, 정말 중요해요. 김치찌개로 끓이면 균이 다 죽어요. 끓는 온도에서 유산균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치는 생으로 드셔야 사이코바이오틱스 효과를 봐요. 김치찌개도 맛있죠. 드셔도 돼요. 단 그건 영양 효과지 균주 효과는 아니라는 걸 알아두세요. 하루에 김치 반 공기 정도, 약 100g 정도가 적정량이에요. 자, 다음은 된장과 청국장이에요. 된장과 청국장의 핵심 균은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는 균이에요. 락토바실러스랑은 다른 종류의 균인데 이 균이 만드는 발효 펩타이드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게 신경을 보호하는 작용을 해요. 연구 근거를 보면요. 2019년 조박사팀의 연구에서 청국장 발효물이 BDNF, 뇌의 비료를 증가시키고 항우울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2021년 김박사팀의 연구에서는 된장 추출물이 스트레스 받는 쥐 모델에서 코르티솔을 낮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된장과 청국장 드시는 팁도 알려드릴게요. 청국장은요, 거의 익히지 말고 드세요. 살짝 데우는 정도? 끓이면 안 돼요. 청국장 특유의 강한 향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릇에 청국장을 풀어놓고 따뜻한 밥과 함께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된장찌개보다는 된장으로 나물을 무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식초도 말씀드릴게요. 식초에는 아세토박터라는 발효균이 만든 아세트산이 들어있어요. 이게 장 환경을 산성으로 유지해서 유익균이 정착하기 좋게 해줘요. 식전에 사과식초나 홍초 한 숟가락을 물에 희석해서 드시면 좋아요. 단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은 피하세요. 오히려 자극이 들 수 있어요. 서양 발효식품도 좋아요.
설탕이 안 들어있는 플레인 요거트와 캐피어에도 사이코바이오틱스 균주가 들어있어요. 다만 한국 발효식품과 균주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둘 다 드시면 다양성 측면에서 더 좋아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매일 이렇게 드시면 별도 영양제 거의 안 필요해요. 아침에는 플레인 요거트에 견과류와 바나나를 더해서 드시고요. 점심에는 현미밥, 된장국, 김치, 나물 이렇게 한식으로 드시고, 저녁에는 청국장이나 김치 썽썽 썰어는 묵국수가 좋아요. 간식으로 과일과 식초물도 괜찮고요. 이게 진짜 황금 식단이에요. 다음으로 50대 이후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오브 50대 이후 사이코바이오틱스 활용 가이드. 50대 이후에는요,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왜냐하면 1편, 2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30%에서 40%나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챙기셔야 해요. 5가지 가이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다양성을 우선으로 하세요. 한 가지 유산균만 매일 드시는 것보다 여러 종류의 발효식품을 골고루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균들이 다양해야 장도 다양하게 활동해요. 이렇게 해보세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김치와 된장을 위주로 드시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청국장과 요거트를 추가하시고, 일요일에는 캐피어나 식초를 더하시는 거예요. 매일 똑같이 드시지 말고 일부러 다양성을 만드세요. 이게 50대 이후 핵심이에요. 두 번째, 식사와 함께 드세요. 빈속에 유산균 영양제를 드시면 위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져서 균이 죽을 확률이 높아져요. 식사 직후나 식사 중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음식이 위산을 어느 정도 중화시켜 주거든요. 세 번째, 항생제 복용 중이시면 시간 차이로 드세요. 항생제는 나쁜 균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좋은 유익균까지 같이 죽여요. 그래서 항생제 드신 후에 사이코바이오틱스 영양제를 바로 드시면 그 균도 죽어요.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세요. 그리고 항생제 치료가 끝난 후에는 2주에서 4주 동안 적극적으로 보충하셔야 해요. 미생물군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번째, 4주에서 6주 이상 꾸준히 드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유산균 먹어봤는데 효과 없어요 하시는데, 이런 분들의 90%는 2주 안에 그만두신 분들이에요. 사이코바이오틱스는 즉효약이 아니에요. 두통약처럼 먹자마자 효과 보는 게 아니에요. 미생물군이 장에 정착하고 뇌까지 신호를 보내려면 최소 4주에서 6주가 필요해요. 한 달은 기본이고 2달은 꾸준히 드셔보셔야 해요. 그리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잠깐 안 드시더라도 영향이 덜해요. 일단 정착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5번째, 위산 억제제 드시고 계신 분은 더 적극적으로 드셔야 해요. 50대 이상 분들 중에 의사 처방으로 30% 정도가 위산 억제제를 드세요. 오메프라졸, 에소메프라졸 같은 약이에요. 줄여서 PPI라고도 해요. 이 약은 위산을 줄여서 좋은 면이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 같은 거 치료에 효과적이거든요. 그런데 부작용이 있어요. 바로 장내 미생물 다양성도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PPI를 드시는 분들은 사이코바이오틱스를 더 적극적으로 다양성 위주로 챙기셔야 해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해서 PPI를 줄이거나 끊는 방향도 검토해 보시면 좋아요. 단 절대 임의로 끊지 마시고요.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세요. 자, 가이드 5가지 다 알려드렸어요. 다양성, 식사와 함께, 항생제와 시간차, 또 4주에서 6주 꾸준히, 위산 억제제 중이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째, 모든 유산균이 같지 않아요. 사이코바이오틱스라고 부르는 임상으로 입증된 균들이 따로 있어요. 둘째, 시중 제품 살 때는 5가지를 체크하세요. 균주번호, 보장 CFU, 다종복합, 프리바이오틱스, 장용 코팅 5가지요. 셋째, 한국 전통 발효 음식이 세계 최고의 천연 사이코바이오틱스예요. 김치, 된장, 청국장 매일 드시면 영양제 안 사도 충분해요. 넷째, 4주에서 6주 이상 꾸준히 드셔야 해요. 즉효를 기대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장과 뇌 시리즈 3편이 모두 끝났어요. 지난 3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편에서는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충격적 사실을 알려드렸고요. 2편에서는
장이 우리 뇌를 4가지 경로로 지배한다는 메커니즘을 풀어드렸어요. 3편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사이코바이오틱스로 우울과 불안을 낮추는 실전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이 시리즈가 여러분의 건강을 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요. 내 우울이 마음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 또 식단과 장 건강이 정신 건강의 출발점이라는 것,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리즈는요, 장과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50대 이후의 수면이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멜라토닌과 코르티솔, 성장 호르몬, 그리고 수면 사이클의 비밀까지 또 한 번 충격적인 내용이 기다리고 있어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시도해 보신 사이코바이오틱스 경험이나 궁금한 점 나눠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릴게요. 오늘도 장과 마음이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운동생리 영양학 박사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